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21년 3월 모의고사 오답률 탑3 문제 먼저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organizations, readers, and family today까지 보면 오늘날의 조직과 지도자와 그리고 가족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while we are 정도가 생각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we realize that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독특한 특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용성이다. 즉 조직과 리더와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그 중에서도 독특한 특성 하나를 꼽자면 바로 포용성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원하는 것, 즉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 다른 사람을 안아주면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러나 yet the 다수 오브 리더나 조직이나 가족들의 majority, 다수가 여전히 using the language of 어떤 언어,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식 체계이자 사고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오래된 패러다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in which 한 사람이 특별히 그러니까 typically 전형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educated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 이 최상급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진 않았는데 상황을 지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with a little discussion이니까 토론 없이 그리고 little inclusion이니까 포용 없이 상황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이겠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and is resulting in 결국에는 이 앞에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 베타성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베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고 감독이나 또는 이 최고 경영자 또는 다른 상위의 리더가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죠. 누가 for others 즉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죠. 뭐를 그들의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그들과 또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뭐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충분치 않은 것으로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베타성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베타성이 천재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포용성만큼은 효과적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지고 해결책이 무엇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발전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인클루시비티라고 하고 이러한 포용성만큼은 베타성이 효과적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구조를 잠깐 가볍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부정적인 부분들 여기서 아직도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포용성,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포용성을 가진 사람 또는 가진 상황보다는 효과적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포용성이 좋더라라는 내용이 더 요즘에 필요한 감독이나 아니면은 최고 경영자 아니면 지도자, 또 가족 이런 구성원들의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 중에 독특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인클루시비티더라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our brains have 진화했죠.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냐면 기억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어떤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인지하는 능력, 원인을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결과를 예상하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인지하고 각각 예상하는 그런 능력에 우리의 기초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잘 기억하도록 우리 인간이 진화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뇌가 predict one event, 하나의 사건을 예상했는데 experiences another, 다른 이벤트를 경험한다면 이러한 unusualness, 즉 보통이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특별히 되게 흥미롭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will be encoded accordingly, 즉 그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암호화 또는 부호화되어서 머릿속에 저장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neurologist and classroom teacher Judith Willis has claimed that surprise in the classroom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teaching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네요. 그럼 신경학자이자 주디스 윌리스 선생님이 주장하건대 심리학자이자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는 주디스 윌리스 선생님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교실에서 이 놀라운 일이 is one of the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교수 방법, 즉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뭔가 교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교수 방법, 가르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설정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뇌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계해 본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매우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에 관심 있어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교실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뇌 자극적인 측면에서 교실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게 하나의 굉장히 가르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무엇을 통해서 via demonstrations, 우리가 데모라고 하는 하나의 시범을 이야기하죠. 시범을 통해서 또는 예상치 못했던 선생님이나 동료의 열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they will be 훨씬 더 more likely to 뭐 하려고 할 것이다. connect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뒤에 나오는 정보와 연결하고자. 즉 뒤에 따라오는 정보와 자기 자신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학습이 더 잘 일어나게. 즉 학습의 의욕을 더 큰 학습의 의욕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윌리스는 has written that 뭐라고 썼냐면 활발한 발견을 촉진하는 것, 장려하는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to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더욱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문장 끝나야 되는데 동사 ing로 이어지니까 현재 분사 부분으로 보면 그래서 while it is active discovery가 그것을 즉 여기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어디로 넘겨줍니까? 작동 기억 너머로 옮겨간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작동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즉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즉 전두엽에서 이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작동 기억을 넘어서 정보를 옮겨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which is devoted, 어디에 헌신되는 발전된 인지 기능, 즉 단순히 그냥 인지에 그치지 않고 인지 기능보다 발전된, 즉 좀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하는 그런 기능에 헌신되는, 전념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전두엽에서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옮겨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태세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by 뭐함으로써
directing attention, 주의를 끔으로써, 그리고 어디에 있어서의 자극,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즉 인지 체계의 발전에 자극을 제공하면서 또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즉 어떤 탐구적인 행위 또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 지금 우리가 여기 빈칸에 나오는 이 새로운 것을 향한 관심 요거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장점들이 되겠죠. 수단이 방법이 되겠죠. 하나의. 그래서 정답은 preference for novelty, 즉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University of Iowa 대학에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그들이 외워야만 하는 숫자를 부여받았는데 보여짐을 받았으니까 봤다는 내용이겠죠. 그때 they were offered 어떤 걸 제공받았냐면 선택권을 제공받았네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하나의 어떤 샐러드나 아니면 초콜릿 케이크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when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학생들이 외워야 하는 숫자는 7자리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63%가 chose the cake, 케이크를 골랐군요. 그리고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had just a 2-digit, 외워야 되는 숫자가 2자리일 때는 그러나 앞에 빼주고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받은 숫자가 2자리 숫자일 때는 59%의 학생이 선택했습니다. 풀 샐러드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학생들은 다수가 초콜릿 케이크를 고르고 2자리 숫자를 외우는 학생은 다수가 풀 샐러드 골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실험 상황을 정리해놓고 우리의 심사숙고하는 뇌는 알고 있습니다. 풀 샐러드가 better for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reflexive brain, 우리 단어 시험 쳐보니까 애들 reflective와 reflexive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reflexive는 반사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반사적인 뇌는 욕구를 반사한다고 했죠. 욕망을 드러내는 이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esire that soft, 부드럽고 살찌우는 초콜릿 케이크를 원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의 이 reflective brain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고 뭔가 2자리 숫자 외우는 것과 관련이 있고 reflexive brain은 초콜릿 케이크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7자리 숫자를 외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reflective, 즉 심사숙고하는 뇌가 비동사 플러스 BG, ing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니까 여기서는 something else out, figure something else out,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내느라 또는 계산하느라 떠올리느라 바쁘다면 like 뭐 같은 것들 이미 알고 있죠? 7자리 숫자 같은 거 외우는 것과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then impulse, 쉽게 말하면 이 reflective brain이 바쁘다면 impulse, 충동이 can easily win, 충동이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성을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만약에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about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with only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방해들 like memorizing 2-digit, 2자리 숫자를 외우는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은 then reflective system, 즉 생각이 깊은 시스템, 우리 reflective brain 있었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뇌의 기능이 can deny, 할 수 있다, 감정적 충동, 어느 쪽 측면에 reflexive side, 즉 반사적인 측면에 즉 여기는 reflexive brain이었죠.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reflexive side의 감정적 이 충동을 거부할 수 있다, 즉 눌러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에는 어떤 게 결론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런 지적 부담이 커졌을 때 뭔가 외워야 되는 숫자가 커지면 이 리플렉티브, 즉 이성적인 뇌가 심사숙고하는 뇌가 바쁘다면 리플렉시브 사이드가, 즉 반사적인 뇌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easily win, impulse easily win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동이 쉽게 읽어버리는 상황, 즉 리플렉시브, 본능적인 측면이 지배하는 상황, 즉 정답은 도미넌트 4번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 3개의 지문, 어려운 모의고사 3개의 지문은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올해 20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올려서 자, 올해 18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는요 원하진 않습니다. 제 두 아이를 혼자서 이 기차 여행으로 to visit my parents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프링필드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기차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같은 날이기 때문이죠. 어떤 날과 같은 날이냐면 리버사이드 워리어가 그린빌 트로잔을 상대로 이 내셔널 사커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하게 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데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축구 경기 때문에 뭔가 일정이 겹쳐서 혼자서 가야 되는 이 아이들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이제 기차를 타지 않거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거나 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really appreciate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주시고 therefore 그러므로 제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you could change my ticket 여기 본론 나왔습니다.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 오는 주말 즉 다음 주 주말로 티켓을 바꿔주시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I fully appreciate that 여기 나오는 appreciate은 앞에 나오는 감사하다보다는 무언가를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fully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의 특별히 제공되는 스페셜 오퍼니까 특별히 제공되는 티켓은 교환 불가, non-exchangeable 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본인 사정이죠. 사커 매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언제 내가 티켓을 I book 예약할 때는 그리고 I would be really grateful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if you can do this for me 나를 위해서 대신 해준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까지가 18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다른 날짜로 기차표 변경을 요청하려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몇 시간 후에 알 수 없는 수시간 후에 근데 그 몇 시간이 흐르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when my back ache from sitting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허리나 등의 고통이 느껴질 때 그죠? 그래서 my hair 머리는 이미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스타일은 되어 있는데 말라버리고 나의 보일 듯 말 듯 우리 꾸안꾸라고 하죠. 거의 보이지 않는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화장이 조금 날아갔나? 약간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시간 후에 애쉬가 tells me it's time to change into my dress. 내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니까 히읗, 이응집, 해오는 중이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until the last minute,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being afraid라고 봐도 되고 그냥 afraid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뭐를 걱정하면서입니까? 어떠한 이 리프레시먼트는 여기 나오는 다과나 가벼운 과자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가 먹는 과자가 might 우연하게 뭐 할까봐 fall onto 어디에 떨어져서 옷을 얼룩지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There's only 30 minutes left. 30분만 남았고 until the show starts. 그리고 the nerve, 이 긴장이라는 것이 have been torturing 애쉬를 괴롭혀 오던 그런 긴장이 동사 seem to 어때 보여요? have escaped 그녀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새로운 희생자를 어디 안에서 찾았습니까? 내 안에서 찾아서 선택을 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즉, 그 긴장이, 애쉬가 가지고 있던 긴장이, 애쉬는 스텝인 것 같잖아요. 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스텝이 가지고 있던 긴장이 이제 쇼가 시작됨에 따라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에게로 그 긴장이 왔다. 나의 손바닥은 땀이 나고 나는 배 안에 나비가 있는 것 같다. 즉,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모델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미 19세기 복장으로 코스튬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쉬가 내 등 뒤에서 영화 한 장면처럼 코르셋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가지는 기분은 당연히 긴장되고 뭔가 부담스러운 상황.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으로 넘어가면 자, though we are marching toward more global society.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더욱더 글로벌한 지구, 사회, 즉 우리의 지구를, 세계를 하나의 마을로 보는, 하나의 국가로 보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그런 생각을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분위기, 하나의 어떤 조직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민족적인 그룹들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그룹들이 여전히 각각의 곳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do things 뭔지 모르지만 행동들을 하는데 꽤나 다르게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사회는 돼가고 있는데 서로 행동을 다르게 하다 보니 뭐가 생기겠습니까? 갈등이나 반목이 생기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선한 관점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열린 마음의 아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의 아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 같으면은 앞에 나오는 이런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평소에도. 자, 그래서 광범위한 다문화적 경험이 아이를 좀 더 어떻게 만듭니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거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냐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떠올릴 수 있느냐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measured by 연상 기술에 의해서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요거 예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다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창의성. 이것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즉 광범위한 다문화적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포착해낼 수 있도록 즉 unconventional 평소에 내가 익숙한 관습적인 거 말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포착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문화로부터. 저 참 이상한 애가 아니라 저거 참 흥미롭구만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포착해낼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expand their ideas. 그들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 안에서만 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하나의 문화밖에 모르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모로서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가능한 한 오픈, 자주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travel with your child to other countries, 그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여행하세요. 그리고 live there, 거기 사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만약에 두 개 다 불가능하면 there are a lot of things you can do at home. 집에서라기보다는 국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축제를 답사를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도서관 책을 빌린다든지 다른 문화에 대한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온 놀이를 집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다문화적 경험을 아이에게 제공하라. 그것이 장점이 있다는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번에 3번에 자녀가 다른 문화를 가능한 한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다 라고 하는 방식의 동화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의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글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연구는 illustrate 뭘 보여주냐면 물고기는 물고기다 라고 하는 방식의 동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어떤 맥락 속에서 보여주냐면 아이의 생각, 어디에 대한 지구에 대한 어린 아이의 생각에 대한 맥락 안에서 이런 스타일의 동화를 보여준다. 동화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순행동화나 역행동화처럼 다른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 같은 가치된다. 즉 같은 동자에 될 화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 영향을 받아서 서로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육학적 의미에서 보면 동화 자체를 학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 원래 내 안에 들어있던 것이 영향을 미쳐서 나와 같아진다. 이런 의미로서도 교육학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을 같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국어에서 나오는 그런 동화, 국어 문법에 나오는 동화 말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동화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후에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수업이 혹시 끊기게 되면 한 3분 정도 있으면 다시 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바로 제가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바로 재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주제 소개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They worked. 연구를 합니다. 누구랑 하냐면 아이들과 합니다. 그래서 who believe that Earth is flat.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는 아이들과 함께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경험에 뭐하니까 fit,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지구는 납작하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평평한 세상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attempts to help them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뭐를 understand that it is spherical 지구가 flat이 아니라 구체라는 것을 in fact 그죠 실제로 이렇게 설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fish는 fish style assimilation이라는 것의 배경이 지금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글의 전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when told인데 여기서는 그냥 말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제 좀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하위절의 주어와 생략된 상위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they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으니까 아이가 동그랗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그랗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은 often 뭐라고 생각하냐면 picture, 상상하네요. 뭐를 상상하냐면 이 지구를 pancake rather than sphere, 구형, 구체, 우리 3D로 공처럼 생긴 구형보다는 납작한, 동그랗긴 한데 납작하기만 한 팬케이크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they were then told that 그리고 나서 그들이 were told that it's round like sphere, 구체다, 아니 그거 말고 동그랗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게 되면 그들이 interpret, 해석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무엇에 대해서? 바로 이 구체의 지구를 어디 안에서? 납작한 지구의 관점 안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상상함으로써. 뭐를? pancake like glass piece. 즉,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표면이 어디 안에 있다? inside 안에 또는 그 위에, 지구의 구체 위에. 즉,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여기 안에 팬케이크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지구 동그란 구체 위에 이렇게 팬케이크가 얹어져 있는 형태. 그러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with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 있죠. 어떤 상태로? on the top of the pancake. 즉 여기 팬케이크 위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상상함으로써 즉 납작한 지구의 관점 안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해보면 새로운 new information이 되겠고 요거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old information이 되겠지. 그러면 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새로 들어온 것이 서로 뭐 된다? 같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학습이 일어날 때 그냥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고 오래된 거는 오래된 거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뭐 된다? 동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눈치를 챈다면 답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the model of the earth, 지구의 이 모델이 that they had developed,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develop, 발전시켜 나간 겁니까? 이거는 이 아이들, children, 아이들이 발전시킨 이 지구의 모델은 플랫 지구죠.
그리고 그것이 help them explain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서 있거나 걸어갈 수 있느냐, 어디 위에 그 표면 위에 그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사람이 동그란 지구 위에 걸어갈 수 있느냐?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납작한 평평한 대지가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런 이 지구의 모델은 플랫 지구죠. 이것은 did not fit, 어디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구형의 지구의 모델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다. 맞다네. 오늘 나시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이와의 실험 상황은 끝났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자 여기는 갑자기 딴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뒤에 나왔던 이야기를 연결해 주셔야 이 정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고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처럼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 관계 부사 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관념상의 공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 물고기 이미지가 이미지가 아니네 동사네 이제 물고기가 동사 verb 상상합니다. 모든 것을 어디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이 뭐일 것이라고 to be fisher 물고기처럼 생겼을 거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본 적이 없죠. 그러면 물고기가 궁금할 수는 있겠죠. 바다 위에는 어떻게 생긴 친구가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처럼 생겼을 거다? 물고기처럼 생겼을 거다. 왜? 다른 생명체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외계인을 생각할 때 되게 사람과 비슷한 외계인들을 많이 상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외계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사람처럼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아마 사람을 기반으로 한 이 외계인들을 많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아이들이 들은 것이 전부 다가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이 어디와 통합된다? 그들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 통합되어져 들어간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오래된 정보와 새로 들은 정보가 new information이 이 오래된 정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또한 본인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관점 안에 같아져 버린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존재가 육지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지구를 상상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정답률이 낮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해석되어져 들어가는데 어디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안으로 해석되어져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22번을 설명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9시 45분에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45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2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입니다. advice from a friend,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이 조언은 is the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것이다? 가장 선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뭐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면 그 새로운 습관을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어드바이스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친구가 제안한 이 제안, 즉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을 어디에 자기 자신을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건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정답 나왔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핫 요가가 너의 친구의 삶은 바꾸어 놓았겠지만 does that mean 그것이 너에게 정말로 올바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동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는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친구를 데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친구. swear their 새로운 습관이 4시 반 AM 4시 30분에 아침
오전 내지 30분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이 그들의 삶을 뭐 했다? 바꾸어 놓았다고 확언하는 친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확언하는 친구,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getting up super early, 아주 초일찍 일어나는 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긴 한데 그게 때로는 좋은 방식으로 또는 때로는 not good ways, 좋지 않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e cautious,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닙니다. 예, 맥락상 제가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좋은 방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의심하진 않아요. 그러나 친구의 조언을 뭐 해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You don't know, 모르죠. 여기서 if는 know의 목적어, 즉 명사절을 이끄는 if니까 여기는 뭐인지를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뭐인지를, 이 새로운 습관이 정말로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를 너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if니까 만약에 그것이 무엇을 뜻한다면 네가 잠을 덜 잔다는 것을 뜻한다면 우리 수면 시간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진짜로 네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So yes, 예, 맞습니다. You can try what worked for your friends. 네 친구를 위해서, 네 친구에게, 미안합니다. 네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don't beat yourself up.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뭐라 하지 마세요. 여기는 even if에 even이 생략되어 있는 if입니다.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네 친구의 대답이, 즉 여기서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advice의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doesn't change you in the same way.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바꾸어 놓지 못했다 하더라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 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 모든 접근법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추측과 우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4시 반에 일어난 만큼 독한 놈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추측이나 우연으로 인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4시 반에 일어나야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네 삶에 있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이 본인의 방식대로 잘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잠 2시간, 3시간 자고 하루를 잘 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의 새로운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의 이 인간들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From one another,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 아주 다수의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인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종을 정의하듯이 만약에 인종이 real biological entity, 즉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실체라면 then people of African ancestry, 즉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이 모두 share 넓은 범위의 특징을 공유할 것이고 반면에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 다른 넓은 범위의 다른 특성을 공유할 겁니다. 요거 질문하는 친구가 많은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설명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아프리카의 혈통에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특성이 이만큼 wide variety of trait 있습니다. 많은 넓은 범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의 가지는 또 넓은 범위의 특성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물학적 차이,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실체라면 이 교집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은 무조건 이런 특성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흑인이고 유럽 사람 백인은 무조건 이런 특성 갖고 있으니까 백인이다. 이기 때문에 이 둘의 교집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지에 보면 이 디프런트라는 글자가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 원래는 쌍따옴표를 딸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 그죠? 만약에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인종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종이 사람마다 이 백인, 흑인, 황인이 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면,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차이가 있는 거라면, 실체가 있는 거라면 아마도 A 인종은 A의 특성, B 인종은 B의 특성을, A 인종은 B의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B 인종은 A 인종을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프런트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교집합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딱 엄격하게 정말 교집합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각 인종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류해 놓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뭐 해본다면 어떤 특징을 좀 더 해봐. 여기서 좀 더. 근데 딱 느낌 오죠?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즉 피부 색깔이나 머리의 질감이나 and the like 같은 경우 뭐 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피부 색깔이나 또는 머리 질감, 곱슬이나 직모 있죠. 예, 그거나 또 그런 것들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좀 눈에 덜 보이는 그런 특성들을 한번 여기다 더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겠나? 이 인종적 인종적 그 생물학적 실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집합에 있는 부분들을 아마 언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we find that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different, same race, 똑같은 인종이라고 우리가 밝히는 사람들은 are 어떠하고 less than less like one another, 서로 덜 같고 and the more and more like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다른 종이라고 우리가 밝히는 그런 사람들은 more and more like, 더욱더 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문장 구조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똑같은 문구를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강조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위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아래 문장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돌려서 써봐도 의미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고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더라. 즉 이것도 무슨 말인지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흑인 2명이 있는데 지능이 80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은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능이 110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흑인은 열등하고 백인은 우월하다. 근데 흑인은 그냥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백인은 대학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하기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흑인 10명, 백인 10명 이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흑인은 열등하고 백인은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10명, 백인 10명 딱 조사해봤더니 IQ가 예를 들어서 100이 넘는 사람이 흑인에게 더 많고 IQ가 100이 안 되는 사람이 백인에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흑인들은 전부 다 뭐 할 것 같았고 열등하고 IQ가 낮을 것 같았고 백인들은 IQ가 높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 IQ가 한 명이 110이었으니까 120이었으니까 백인 안에는 100이 넘는 사람이 많을 거고 한 사람은 흑인이 100이 안 됐으니까 흑인들은 전부 다 100이 안 될 거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르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같다. 즉 교집합의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특성은 다르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과연 진짜 인종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예외 없이 확실하게 교집합, 백인이랑 흑인이랑 정말 겹치는 부분이 0.1도 없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봐라.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이렇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dd to this point that 대리아를 이러한 점에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육체적인 특성은 어디에 사용되는 사람을 무엇으로서 밝혀냅니까? 특정 인종의 표본으로서 한 사람을 밝히는데 이용되는 그런 육체적인 특성은 지속적으로 매력을 다양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아까 얘기했던 앞서 말한 점에다가 한번 더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so that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One cannot say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그래서 이 갈색깔 피부가 어디에서 하얀 색깔 피부가 되었는지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까지. 자,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이거는 조금 중의적이고 약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혼혈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갈색이고 어디까지가 백인인지 또 지역에 따라 사는 장소마다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흑인이고 완벽하게 백인이고 근데 만약에 뭔가 중간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흑인이고 어디까지가 백인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 자체가 뭐하니까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하얀색과 내가 느끼는 갈색깔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두 가지까지 만약에 더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 교집합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 어떤 방식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디 안으로 into 분리된 인종으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뭐를 이용합니까? 이런 피지컬 디퍼런스, 육체적 차이를 이용하죠. 이런 방식 자체가 뭐일 수 있다? 문화적 구성일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 있습니다. 문화적 구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라는 거지. 즉 누구는 우수하고 누구는 열등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래야 걔네들이랑 나랑 뭐가 생기나 뭔가 차별화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문화적인 차이다. 문화적인 거라는 거지. 어느 문화가 더 좋으냐? 뭐 문화 상대주의, 뭐 자문화, 뭐 우월하는 거,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적인 구성에 따른 문화적인 사상, 문화적인 생각, 문화적인 사고, 문화적인 요소에 따른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문화적 구성이라는 것도 어떤 그런 특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문화적 구성이다. 뭔가를 어떤 특정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문화적으로 뭔가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죠. 괜찮겠습니까? 특정 인종을 배제하거나 특정 인종을 우대하기 위한 그런 차별적 문화적 구성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구성으로서의 인종에 대한 뭐의 오해, 잘못된 개념, 오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 카테고리,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의 글은 대부분 환경 파괴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들 나오면 대충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겠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반전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한 90% 이상은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 산업화가 환경과 반대적인 이 방향에 서 있다는 거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지배, 환경에 대한 인간 지배의 실현은 17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냐면 산업의 혁명, 즉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발전은 무엇을 바꾸어 놓았냐면 사회와 경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반면에가 아니고 뭐 하면서가 되겠네.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와 경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일 것 같죠. 그런 맥락 위에서 주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는 became structured, 구축되었다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디 위에 만들어졌다? 다양한 다수의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표 위에 구축이 되었다. 뭐 함에 따라서 증기기관의 발전이 LEAD, lead 과거형을 해야 되죠. 뒤로 이어짐에 따라서 기계화된 생산, 무엇의 생산? 대량으로 상품의 기계화된 생산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목표 뭡니까? 수익, 이익, 돈이죠. 돈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 미국 사회가 만들어졌다. 우리 자본주의의 끝판왕 하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골의 이 농업적 사회, 즉 시골의 농업 사회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경제를 갖고 있는 어떤 경제입니까? Which are based on 어디에? handmade goods, 수제 상품과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시골의 농업 사회는 무엇 동사역이 있습니다. 수동태 버려졌습니다. 누굴 위해서? 삶을 위해서. 누굴 위한 삶? 어디에서의 삶? 이 도해지 지역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이 도시들은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큰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 공장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which were based on 경제 위에 어떤 경제?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 위에 있는 이 큰 공장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시골의 사람들은 버려진다. 이거를 유추하는 게 이거의 정답을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사회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시골의 이 농업사회는 버려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물과 철과 철광의 생산에서의 혁신은 provide 뭐를 제공합니까? 동사 provide였고요. 여기서 형용사 increased 제공, 향상된 더 커진 이익을 사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이러한 산업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즉 내가 힘이 있다. 권력을 행사한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당해라. 그리고 비건 덤핑,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유해한 바이 프로덕트. 하나 선택했고, public lands and public waterways, 즉 공공의 땅, 즉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일단 버려놓고 나중에 누군가는 치우겠지. 이런 개념으로 또는 공공의 수로, 즉 강이나 계곡이나 뭐 이런 물이 흘러가는 그런 데다가 물이 흘러가는 길에다가 그냥 부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사가 안 되겠죠. 농사하면 망하겠죠. 그러면 이제 산업 기반으로 한 제조 산업들은 살아가는데 농업 산업은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산업의 발달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 3번. 그러니까 읽은 지문에 대해서 보기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많아졌죠? 그림 있거나 간단한 부분은 넘어가고 바로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입니까? 우리가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네, 우리를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격에 대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다수가 still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We are not only meaning seeking,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but also 사회적인 creature, 존재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문장 끝나는 줄 알았는데 ing 이어지니까 현재 분사 구문인데 부사 하나 끼얹어줬네요. 끊임없이 만들면서 무엇을? 사람 사이에 비교를 만들면서 뭐 하기 위해서? to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지위를 키우고 and to enhance,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무엇을 자부심 또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만들어내면서 또는 내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비교가의 문제는 뭐냐면 it often, 그것이 종종 backfires, 불이 거꾸로 나에게로 온다. 즉 역효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hen we are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who is doing better than we are doing,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 we often feel 뭐를 느낀다? inadequate, 뭔가 내가 부족하고 무능함을 느낍니다. 무엇에 대해서 not doing, 하지 않는 것, 뭐만큼? 그만큼 내가 하지 않는 것, 즉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무능함을 내가 느낍니다. 이것을 때로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원래는 코 A, B인데 형들은 지금 열심히 자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뭐을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튀어나갔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the thing which에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 왔으니까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이런 악성 부러움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악성 부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뭐 했으면 하는 욕망이니까 meet with misfortune, 불운을 마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인 거죠. 그래서 가정법 써보면 내가 바라건대 그녀가 가진 것을 그녀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폭망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악성 부러움이 맞겠죠. 또한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누구랑 someone who is doing worse than we are doing.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 더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동사, 여기는 risk가 여기는 동사니까 3인칭 단수 주어 봤으니까 여기가 s오는 게 정답이 되겠죠. scorn, 뭘 할 위험이 있다? 경멸, 멸시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 멸시라는 감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something, someone도 아니에요. something, 어떤 것이다. 어떤 것, who are, which are undeserving, 자격이 없는 것이다. 뭐의 자격? 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out of 안중, 그죠? 안중에도 없다. 또는 beneath my notice, 주목할 가치도 없다. 라고 느끼는 감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안 좋은 부러움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then again, 비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can also 또한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는 benign envy로 올 수 있다. 즉 긍정적인 부러움, 그렇죠? 나쁘지 않은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 좋을 양자입니다. 그리고 유순한 좋은 그런 부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부연설명 아주 강한 열망입니다. 뭘 하고자 하는 재생산, 만들어내고자 하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Someone else, 누군가의 성공을 뭐 하고 싶다? 나도 만들고 싶다. without 뭐 없이 다른 사람이 의 무엇을 1이니까 배드의 의미죠. 그래서 나빠지는 거 없이 다른 사람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도 성취를 나도 뭐 해보고 싶다. 재생산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녀가 가진 것을 나도 가졌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녀가 가진 것을 훔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도 갖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ch 어떤 의미냐면 it has shown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보여지냐면 to inspire 영감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to increase our efforts in spite of recent failure.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되게 잘된 선배들 이야기 많이 해주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시험 실패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시험 실패한 선배가 있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 이런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노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는 이 부러움은 바로 이런 거 어떻게 가진다? 나도 저 선배처럼 나도 잘 되고 싶어. 어려움을 나도 이겨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이 긍정적인 부러움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요거 정상과학 이야기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한 설명보다는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포함합니까?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10분 후에 종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해볼게요. 이게 주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 퍼즐을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렵게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정상과학이다. 근데 however는 선생님이 how와 ever 합친 거라고 했죠. 그래서 no matter how를 줄여서 however, no matter what을 줄이면 whatever, no matter when을 줄이면 whenever, no matter where를 줄이면 wherever 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however니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는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 쓰고 주어 동사 쓴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however 그러나의 however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접속사 however는 당연히 그냥 주어 동사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 however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온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아무리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를 만나게 된다? 특정한 문제를 인카운터,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떤 현상인데 요거 페노메논의 복수가 페노미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그것이 이 패러다임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그죠? 선생님 머릿속에 학생은 담배 피면 안 돼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들어있다라면 담배 피는 학생을 발견하면 선생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없겠죠. 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에 있어서도 어떤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이걸 담아낼 수가 없죠. 그럼 그게 문제 발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의 범위로는 저 과학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거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험하기 전에 내가 이론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 실험해보고 나온 사실, 실험적인 사실, 그리고 이론상의 예측, 이 둘 사이의 불일치. 그렇죠? 로켓을 이런 속도로 어떤 각도로 올리면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떨어져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제 발생했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학자, 정상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try to eliminate minor puzzles, 아주 사소한 문제들은 eliminate, 그냥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이 사람들 일이야. 뭐 하면서 while as making as few changes, 가능한 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어디에 있어서 패러다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변화를 거의 가능한 한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 퓨나 리틀 같은 경우에는 없다, 거의 not의 의미에 가깝다고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이 고기 불판의 예시를 들어줬죠. 불판에 고기가 타면 검댕이가 많이 묻으면 사장님 여기 불판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conservative actually 아주 너무 정상각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불판 갈아주세요가 아니라 불판을 갈았다가는 그 다음 불판이 더 별로인 불판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기존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일반적인 기존에 쓰던 불판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실행자는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discovery, 즉 지구를 깜짝 놀라게 만한 그런 발견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그냥 단지 뭐 하는 거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키우고 또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새로운 불판을 갈면 정말 초대박 불판이 나타나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불판 닦아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박 고기 맛은 안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누리던 것은 계속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들려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정상과학자들이다. 그래서 쿤이 하는 것은 쿤의 말에 따르면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제가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끊기더라도 다시 바로 진행할 거니까 근데 바로 진행 안 된다고 했죠. 저장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5분 이내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과학자들은 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나 이론의 새로움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공적일 때는 아무것도 찾지 않는 때다. 그래서 아무것도 새로운 걸 찾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쿤이 강조한 것은 이 정상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는 거다? unquestioningly, 비판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지 않고 question하지 않고 unquestion이니까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연구를 실시하되 어디 안에서 그 패러다임이 그 과학이 설정해 놓은 한계 안에서 이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어디에 불일치하는 그 패러다임하고 불일치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그들의 실험 기술이 잘못된 거지 패러다임은 잘못되지 않았다. 고기 굽는 기술이 잘못된 거지 나의 불판은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정상과학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혹시나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주변에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없애면서 진행하는 것이 정상과학이다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쉬는 시간 다가왔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이니까 5분 쉬었다가 10시 25분에 31분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31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주변에는 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인상을 주는 사람들, 무엇으로써 친구 또는 훌륭한 부하 그리고 또는 심지어 굉장히 동조작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do not truly belong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will blow who 하고 불어서 their cover 그들의 이제 쌓여있는 이 베일을 또는 커버를 뭐 해버릴 거다 불어서 날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너는 알게 되겠지.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겠지.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거다, 그지? 뭔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그들이 아닌데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리고 있는 이 커버를 덮개를 다 벗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주제는 이게 사실 여기만 봐도 사실 큰 주제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hen it is 이 사장님 주변의 상황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안락할 때는 they will be there 거기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뭐 하면서 이 복도를 왔다 갔다 서성거리면서 그리고 뭐 합니까? 최소한의 slightly 약간이라는 뜻이거든요. slightest니까 가장 약간 즉 최소한의 기회만 있으면 거기에 그걸 뚫고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 뭐라고 하죠? 아부를 떤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하면서 군사구문, loitering, warning 둘 다 군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순해지니까 they are the 뭐 될 거다? 첫 번째 사람 될 거다. to be 어떤 사람입니까? found 어떤 상태로 발견되다. 어떤 상태로 발견됩니까? missing. 여기서 find missing 하면 실종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be found 발견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다. 모델 missing된 사람, 실종된 사람이 될 거다. 사라지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 도착했을 때. 그래서 어려운 시간은 바로 이 진정한 시험 때, 즉 시험이 될 거다. 무엇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번에 loyalty라고 했죠, 충성심이라고 했죠,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글의 주제는 전반적으로 사장님이 아니고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리더십보다는 로열티의 문제가 되겠죠. 마틴 루터 킹이 말합니다. 궁극적인 사람에 대한 테스트는 이 어떤 순간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에 그가 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냐면 the place he stands at times of 도전과 논란의 시간에 그가 서 있는 장소. 이게 진짜 이 사람에 대한 테스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떤 친구들 언제나 eager to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take from you 너로부터 뭔가를 원래 take something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너로부터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가지려고는 하지만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꺼리는 사람, 뭐를 give back, 되돌려주기를 꺼리는 사람들, 이분인 어떤 방식으로라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만약에 그들이 어려운 날씨를 통해서 네가 이 항해하는 것을 너랑 같이 항해하는 것을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they are 더욱더 뭐 할 거다? 버리려고 할 거다. 어떨 때? 배가 멈췄을 때 당신의 배를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 즉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던데 뭐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제일 첫 번째로 사라지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될 거다? 어려운 시절은 즉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진정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까지. 자, 그 다음 32번입니다. 당신이 운전을 할 때 어떻게 또는 방식이죠. 방식이라고 해석할게요. 방식 to operate the vehicle. 차를 즉 운전하는 방식에 대한 기억은 동사 comes from 어디서 나오냐면 요세포 한 군데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억? 방식, 길을 찾아가는 방식.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기억은 스프링,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다른 세트, 신경세포의 묶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기억인데 어떤 기억이냐면 운전 규칙과 도로 표지판을 따르는
이런 기억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originates from 또 다른 뇌세포 집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한 운전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은 뭘 포함해서 any close call이니까 구사 일생의 사고 다른 차들과의 구사 일생의 사고를 포함해서 운전 경험 그 자체에 대한 너의 감정과 생각은 come from 어디서 오냐면 또 다른 이 세포의 무리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동시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것,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을 지키는 것, 신호등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게 각각 다른 뇌세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You do not have conscious awareness. 이런 동시에 뭐 5개, 6개 동시에 생각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식적인 인지가 지금 안 됩니다. 그렇죠? 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모든 분리된 정신적 활동이 정신적 활동들이 다 다른 뇌세포에서 오니까 운전한다, 내비게이션 본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 느낀다, 뭐 또 신호등 보고 지킨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분리된 정신적 활동들에 대해서 의식적인 인지를 하지 못한다. 또 뭐도 못한다. 인지적 이 신경의 점화, 즉 인지적으로 신경들이 활동을 다 각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전두엽에 있는 어떤 뇌세포가 작동하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의식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somehow 어떻게든지 they work together. 일단은 다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방식은 모르겠고 어떻게든지 beautiful harmony,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일단은 다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synthesize your overall experience. 지금 경험이 하나가 아니죠. 이 모든 세트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단수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하기 위해서 즉 운전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로 종합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 다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몰라요. 진정한 차이. 뭐 사이에 기억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어디서 기억이 튀어나오고 어디가 생각이 튀어나오고 우리 이거 잘 알지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알죠. 어떻게든지 뭐 하고 있다? 다 같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But we do know 어떻게 생각의 차이와 기억의 차이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do know 알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전부 다가 strongly 강하게 intertwined 되어 있다 서로 뒤얽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의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식이 단순히 뭐가 될 수 없다? 그냥 뭐를 사용하는 것? 기억을 높이는 요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냥 노래 불러서 외운다, 앞자리 따서 외운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나의 기억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없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 왜? 특정 하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뭔가 하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내 머리가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노래를 외우고 몇 책, 요령을 부리는 게 도움은 되죠. Although they can be helpful in strengthening certain component of memory. 기억의 특정 요소를 강화시키는데 strong의 동사 형태 strengthen 강화하다인데 ing 붙였습니다. 동명사구가 되겠고 특정 영역을 특정 요소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뭐다? 다 같이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bottom line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to preserve memory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서 인지적 수준에서 기억을 지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처럼 여기서도 뭔지 모르니까 다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작동하고 있으니 너의 뇌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봐라 라는 내용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33번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순전히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 뭐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는 이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for가 여기 전체 다 걸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무언가를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보크가 언급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what explain the second thing? 두 번째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자, 이 두 번째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을 설명해야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이렇게 두 번째 것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또 다른 것. 이게 두 번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뭘 설명합니까? 자, to illustrate,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 한번 recall,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냐면 뉴턴이 설명을 했죠. 뭐를 다양한 범위의 이 자연과의 현상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사용해서 그의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자신의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과가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what explains the law of gravity itself? 그러면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왜 모든 물체가 이러한 중력적 attraction, 잡아당기는 인력이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인력을 왜 모든 물체가 가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서로에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뉴턴은요,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물체는 잡아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뉴턴 또한 이거에 대해서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턴의 과학에서는 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그거는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과가 떨어진 그 상황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other thing,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could not itself be explained. 그 자체에서는 설명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훈을 한번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래의 과학이 can explain much니까 아무리 많이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설명은 will have to make use, 이용해야만 될 거예요. 특정한 기초 법칙이나 원칙을 이용해야 돼. 다른 법칙을 갖고 와야 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뉴턴이 그랬던 거죠. 미래의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뉴턴처럼 또 다른 법칙을 또 가지고 오겠죠. 그럼 또 그 법칙은 또 뭘 설명합니까? 또 다른 것을 설명하고 또 다른 것을 설명하고 또 다른 것을 설명해버리면 완전한 설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since nothing, 근데 이거는 지금 과학을 누가 설명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뭐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스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nothing, 없기 때문에 it follows that 이하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적어도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 이 규칙과 법칙의 일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이 수학의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0.9 점 찍으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1이라고 말하지만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0.99999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1이 될 수 없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보는 이 과학에 대한 개념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웃음의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의 하나의 예시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선생님 이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뭐를? 웃음의 빈도를. 어디 안에서? 짝지어진 쌍 안에서. 근데 누구랑? 처음 보는 사람과 친구. 뭐 봤습니까? 같이? 재미있는 비디오 봤습니다. 뭐해서? 비교해서.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Those people who watched it alone. 혼자 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 집단이 3개라고 있습니다. 혼자 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본 사람, 친구랑 본 사람. 그래서 the time individuals spent laughing was nearly twice as frequent in pairs as when alone. 자, 그래서 어떤 시간?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낸 시간이 거의 2배만큼 빈번했습니다. 짝지었을 때, as 뭐 할 때보다, when alone, 혼자일 때보다.
짝지었을 때 2배만큼 빈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단 3개를 비교할 때 있어서 일단은 친구랑 같이 본다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본다를 하나로 묶고 여기 하나는 혼자 보는 거랑 둘이 보는 거 하니까 2배만큼 더 많이 웃더라. 뭐가 in pairs 짝일 때 라고 하는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frequency of laughing 웃음의 빈도는 아주 약간 더 짧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볼 때보다 친구랑 볼 때 좀 더 짧아요. 즉 아까 이야기했던 이걸 2개로 분류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2개마저 또 뗐는데 다행히 이 둘의 차이는 친구랑 볼 때랑 처음 보는 사람이랑 볼 때랑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웃음을 많이 웃은 건 어떤 사람? strangers. 그죠?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짝을 지었을 때 가장 많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래핑이라고 하는 건 with strangers, 이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웃는 건 어떤 역할을 한다? 만들어낸다. 뭐를? 소셜 본드.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이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결국에는 합니까?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짝이 끼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낀다?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낀다. 저 사람도 나와 뭐하고 있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That made each person in pair 짝지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설명은 지지를 받는 거지. 어떤 사실에 의해서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또한 뭐 하려고 한다? 기꺼이 웃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해서 지지되는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거죠. 나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저는 이런 것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거에서 웃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3개의 조건, 혼자 보거나 처음 보는 사람과 보거나 친구와 같이 보거나 라는 것이 did not differ, 다르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웃김의 평가에서 뭐에 대한 비디오는 그리고 또는 감정의 행복의 감정이나 불안감의 감정을 평가해 봤을 때 결과가 다르진 않다. 더 재미있게 느끼니까 웃는 것, 더 무서우니까 웃지 않는 것, 또는 행복감이 더 크니까 웃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더 재밌어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근데 웃음의 차이가 3개가 나지 않습니까? 더 웃긴 것도 아닌데 웃김의 정도는 똑같이 느끼는데 더 많이 웃었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웃음의 빈도는 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이 본 비디오가 더 funnier, 마다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when we are with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더 재미있게 느껴져서가 아니라 but instead 대신에 우리가 뭐 하니까 그런 뭐를 다른 사람과 웃음을 이용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위해서. 그죠? 요게 단순히 영상이 재밌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똑같더라도 똑같이 느끼더라도 더 재밌게 느끼는 게 아니라 웃음 자체를 다른 용도로 즉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소셜 컨텍스트 또 소셜 본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가 되겠지 위해서 우리가 이용한다. 이래서 우리가 똑같은 보기 잘 안 줍니다. connect with others 이런 거 본문에 안 줘요. 그래서 요거를 유사한 표현으로 넣어놓고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가 요즘 문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단어 나오면 조금 의심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자라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뭘 자라보니 몰두되었네요.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과학 기술에 몰두되도록 자라왔고, 가지고도 있습니다. 뭐를? 이런 기술적 자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뭐를 장치의 힘을 충분하게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lthough they know 어떤 앱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를? 워킹스를 뭐 뒤에? 터치 스크린 뒤에 있는 어떤 워킹, 작동 방식, 작동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사용은 참 잘하는데 구조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글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작동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읽고 쓰는 능력, 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technological literacy, 선생님이 그냥 literacy, 또 디지털 literacy, technological literacy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they are to 뭐 하고자 한다면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계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을 이용하고 싶으면 디지털 리터러시 아니네. 미안합니다.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기술 활용 능력,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뒤에 나오겠지. In much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much이니까 대체로, 그럼 뭐와? Factory workers, 공장의 노동자들이 언제 100년 전에 공장 노동자들이 뭐를 이해해야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까? 이 basic structure of engine, 엔진의 구조를, 기초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야 했던 것과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뭐는 알아야 되겠다? 공장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엔진 구조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알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왜? 기계를 좀 더 완전하게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즉 기계에 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나 그 장치 뒤에 있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4번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장치의 수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이나 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구조와 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에 달려있다. 뭐가? 기계의 장치의 수명이. 그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장치 수명을 늘려야 되는 게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뭐 하는 것,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뭐 이러노? 우리로 하여금 뭐 준다? 힘을 준다. empower예요. 파워를 힘을 준다. 권한을 준다. 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 효율적 디플로이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어디까지? 그들의 최고의 활용까지. 뭐 하면서 최대화하면서 뭐를 우리의 힘을 뭐 할 수 있는 달성하고 또 만들어낸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최대화하여서 그거를 가능한 최대한의 활용 유용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는다. 뭐를 알면 이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를 알면 얻어지는 장점까지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기계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번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36번) (37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몇 분쯤 남았을까요? 혹시 아까 45분에 시작했습니까? 혹시 몇 분에 시작했는지 기억하나요? 지금 한 20분은 보장이 될까 모르겠네.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끊기면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25분쯤 25분에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미 25분 지나 15분 정도 남았네요. 그럼 일단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질 순서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2개의 다른 생각하는 다른 방식, 생각의 다른 방식을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와 미토스입니다. 로고스는 대략 무엇을 뜻하냐면 논리적 세계, 경험적 세계, 과학적 세계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는 미토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B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스는 꿈의 세계, 이야기의 세계, 그리고 상징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리주의자들, 오늘날의 합리주의자는 어떤 세계? 로고스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몇몇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로고스는 귀하게 여기고 미토스는 낮잡아 봤습니다. 왜? 논리가 앞서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험해봐서 아는 세계, 과학적 세계, 논리적 세계가 우수하니까 당연히 이야기나 만들어내고 비유법이나 쓰고 상징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미토스는 당연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봤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지은 건 이 논리와 이성, 즉 로고스가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미토스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또는 신화 또는 호소문을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미토스적인 것들은 원시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와 C가 남았는데 지금 C에서는 로고스와 미토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A에서는 로고스와 미토스가 서로 intertwined 되어 있다는 속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그에 대한 예시를 주느냐, 예시를 주고 상황을 이 원리를 주느냐인데 지금 여기 앞에 나오면 but이 있기 때문에 지금 A, C가 자연스럽냐, C, A가 자연스럽냐라고 한다면 but 때문에라도
A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요 앞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뭐 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로고스가 철학자들은 로고스가 좋아 미토스 별로야라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또 누구를 포함해서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철학자들 오늘날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토스와 로고스가 뭐하다? 더 많이 인터트와인, 뒤섞여 있다. 그리고 뭐한다?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가 어디에?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우수하고 이야기가 별로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과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학 이야기가 먼저고 그 다음 과학이다. 선생님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새처럼 날 수는 없을까? 이게 이야기거든요. 그럼 과학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비유나 미토스적인 생각으로부터 이 과학의 원동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이야기로 미토스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즉 이런 프레임과 메타포스 이거는 로고스입니까? 미토스입니까? 미토스적인 생각이라고 했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고의 틀과 그다음에 이런 비유가 뭐를 과학적 발견을 만든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또 비유가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가 만드는 이런 과학적 발견 또한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레임과 즉 미토스가 로고스를 만들었다.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그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 자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 어떤 비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화창한 바다도 슬퍼 보여.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폭풍 치는 바다라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틀과 비유는 변화하면 세계 그 자체도 변화되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단순히 과학적 계산 그 이상의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거죠. 뭐에? 우주에서의 지구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도 그냥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갑자기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한다? 코페르니쿠스도 뭔가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어딜까? 이제 그런 고민에서부터 스토리로부터 즉 미토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딜까지 이어졌다? 로고스.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뭐가 나왔다? 지구가 천동설, 지구는 고정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이 태양을 돌고 있다.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There's no doubt tha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 길이가 아주 압도적이다.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거나 번역하는 거 수업 시간에 4시간 매주 하는 것은 굉장히 such a boring experience, 아주 지겨운 경험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는 그 외국어로 된 책을 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C인데 여기서 A는 탈락이고 B냐 C냐 봤을 때 extract, provide one type of solution,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해결책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B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췌, 추출을 해놓은 부분만 읽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장점은 뚜렷합니다. 뭐냐면 어떤 패시지, 일련의 패시지를 구절을 읽는 것이 다른 여러 작품들로부터 구절을 뽑아가지고 읽는 것이 좀 더 큰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것을 더 큰 기회를, 어떤 기회에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뭐도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이 작가의 특별한 이 분위기의 취향을 적어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준다라는 거죠. 주면서도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유튜브에서 영화 요약본들을 보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제 A냐 C냐인데 A는 더욱이, C는 on the other hand니까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은
짧게 발췌된 것, 부분만 읽는 것에 대한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장점이 이어지냐 단점이 이어지냐 보면 되는데 지금 A는 더욱이 단점이 나왔고 반면에 단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장점에서 단점으로 넘어가는 구조니까 반면에 단점은 그리고 더욱이 단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CA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반면에 장점을 이야기하다가 반면에 그냥 한 입 사이즈의 크기의 덩어리에 노출된 학생은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없다. 어떤 만족감? 모든 한 책의 모든 패턴, 모든 형식을 암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질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만족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own language, 모국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우리들 다수가 기대하는 또는 바라는 그런 만족감인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외국어로 된 책을 그런 식으로 부분만 읽으면 다 모든 패턴을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지지 못할 거다. 우리 고기 너무 다지게 썰어가지고 먹는 거랑 고기 또 덩어리를 와고 씹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럼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문학적 특징이 충분히 설명될 수도 없겠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짧게 발췌독을 하는 것에 의해서는 충분히 설명될 수가 없다. 뭐가? 문학적 특징이. 근데 그것은 요건 전부 다 요거 나머지 뒤에는 전부 다 문학적 특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내가 앞으로 꺼내시고 줄거리나 캐릭터의 전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with 점진적인 몰입을 갖고 오죠. 누구의? 이 독자의. 점점점 이게 상황이 고무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끊어서 읽으면 툭툭툭 끊기죠. 그러면 점진적인 몰입을 싹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툭툭 끊기겠죠. 어떻게 읽으면? 발췌해서 읽으면. 그러니까 온전한 작품이 주는 그런 점진적인 이러한 여기서도 그런 전개가 가지고 오는 점진적인 몰입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문학적 특징,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의 예시가 되겠다. 또는 또 뭐가 unfolding, 전개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주제, 무엇을 통한 juxtaposition of contrasting views, 즉 대조적인 관점의 병렬을 통해서 나오는 복잡한 주제의 전개,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의 상황을 놓고 대조적인 관점이 동시에 전개될 수 있는데 부분만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전개만 보면 이게 복잡한 주제가 툭 하고 잘려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사라질 수 있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하면 되겠죠. 네, 이 시험 보기까지 전부 다 끝까지 37번까지 이제 봤습니다. 시간은 이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목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고 조금 급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평소 수업 때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한 부분들이니까 아마 잘 시험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 공부로 매우 바쁠 텐데 또 여기까지 이제 와주고 또 읽어주어서 그리고 공부해 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2, 3학년 영어 실력 향상하는데 또 앞으로 대학 가서 사용할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과정이다 생각해주면 좀 더 힘이 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